오늘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중간에 너무 어이없어서 웃다가 화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거든요. 저는 올해 65살이고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지 벌써 7년째입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잘 살고 있고 저는 아파트 하나 있고 연금 받으면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요.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견딜만 하죠. 그런데 작년 가을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건강 강좌를 연다고 해서 갔어요. 요즘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신경 쓰이고 해서 건강 정보 좀 얻으러 간 거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꽤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아 보였고요. 그날 강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100세 시대 건강관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함정이었던 거죠.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오늘 강의 정말 유익했죠? 특히 그 퇴행성 관절염 부분? 어머나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그냥 내내 하고 웃었죠. 저도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대뜸 어디 아프냐니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영업 멘트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죠. 저도 무릎이 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또래는 다 그렇죠 뭐. 저는 702호에 사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이름까지 밝히면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죠.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에 아파트 산책로에서 또 마주쳤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그때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아, 지난번에 강의실에서 뵀던 분이시죠? 산책 나오셨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요. 요즘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해요. 혹시 같이 걸으실래요? 그날부터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책로에서 만나서 같이 걷기 시작한 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매번 제가 산책 나오는 시간을 노렸던 거예요. 완전히 스토킹이었죠. 처음엔 그냥 날씨 얘기, 건강 얘기 나누다가 점점 사적인 얘기도 나누게 됐죠. 저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폐암이었어요. 어머, 저도 남편이 7년 전에 심근경색으로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 같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 계산이었어요. 제가 과부라는 걸 확인한 거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 저기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우리 동네 맛집에서 점심 한번 어때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혼자 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짜로요. 이 나이에 이럴 줄 몰랐는데 설레서 밤에 잠도 잘 안 올 정도였어요. 애들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옷장 뒤지고 이 옷 저 옷 입어가며 미용실 가서 염색에 파마까지 했어요. 미용실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공들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속으로는 남자 만나러 간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쪽팔려서요. 드디어 약속 날이 왔어요. 한식당에서 만났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저는 그날 새로 산 옷까지 입고 갔거든요. 백화점 가서 30만 원짜리 블라우스도 샀어요. 딸이 알면 난리 날 가격이었죠. 식사 중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저희 나이에는 작은 부상도 큰일 되거든요. 혹시 실손보험은 가입하셨어요? 보험?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보험 얘기라니 좀 의아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실손요? 글쎄요, 옛날에 뭐 하나 드러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몸을 앞으로 쭉 내밀더니요. 그럼 큰일 났네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MRI 한 번 찍으면 30만 원이에요. 그거 실손 없으면 다 본인 부담이거든요. 제가 오늘 입고 온 블라우스 값이랑 똑같네요. 그 생각에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아, 보험 설계사 친구가 있나 보다 했죠. 순진하게도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커피를 사겠다고 했어요. 저번에 밥 얻어 먹었으니까요. 카페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태블릿이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태블릿을 펼쳐놓는데 거기 온통 보험 상품 설명이 가득한 거예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까지. 요즘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우리 나이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시잖아요. 잠깐만요. 설계사 친구 소개시켜 준다더니 본인이 설계사이신 거예요? 네. 제가 한 20년 넘게 이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르신 보험이 너무 구형이더라고요. 어르신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르신? 아니, 나보다 2살 많은 사람이 나보고 어르신이라고요? 순간 뒤통수가 따끔했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특별 할인 중이라서 월 13만 원이면 돼요.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시죠? 13만 원이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제 한 달 식비가 40만 원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연금 얼마 받는다고 말했나?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연금 받는다는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애매하게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고 애써 외면했어요.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거든요. 이 나이에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남자가 생긴다는 게 싫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좋은데 알아뒀는데. 설마 또 보험 얘기는 아니겠지 싶어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엔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오늘은 좀 멀리 나가볼까요? 경치 좋은 데 있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니까 호수공원이 나왔어요. 분위기는 진짜 좋았어요. 데이트 코스로 딱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경치를 보는데 그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여기 참 좋죠? 제가 고객분들이랑 자주 오는 곳이에요. 고객분들이요? 나도 고객 중 하나였던 거죠. 요즘 은퇴 후 노후 설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연금보험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이 좋은 경치 앞에서 연금보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상속세가 요즘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세금으로 반 이상 날아가요. 그래서 연금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상속세를 걱정해요.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요즘 집값 엄청 올랐어요. 어르신 사시는 게 30평대죠? 그럼 최소 10억은 넘을 텐데요. 어르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집 평수는 어떻게 알았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동 몇 호 산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평수를 알아낸 거죠. 이 사람 완전히 탐정이에요.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보험 얘기였어요. 장례보험은 가입하셨어요? 요즘 장례 비용이 평균 1,500만 원이에요. 미리 준비 안 하시면 자식들이 갑자기 목돈 마련하느라 고생해요. 종신보험 있으세요? 이건 나중에 자식들한테 확실하게 남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세금도 안 나가요. 심지어 산책할 때도 보험 얘기였어요. 저기 보이는 저분, 제 고객이신데 작년에 암 진단 받으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암보험 들어놓으셔서 2천만 원 받으셨어요. 아니, 산책하는 사람까지 고객이에요? 이 동네가 당신 영업구역이에요? 제일 가관이었던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 일주일 전부터 슬쩍슬쩍 얘기하더라고요. 곧 생일이시라면서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속으로 기대했죠.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꽃다발이나 선물 같은 거 준비하겠지. 생일 당일날 만났어요. 손에 든 게 뭔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꽃다발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니고 서류 봉투였어요. 생일 축하해요. 특별히 맞춤 설계서 준비했어요. 뭐요? 설계서요? A안은 보장 중심이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다 보장되고 월 15만 원이에요. B안은 저축 중심이고 C안은 균형형이고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제 생일 선물이 보험 설계서 3종 세트라니.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꽃다발 주는데 저는 보험 설계서 받고 있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거 완전히 영업이구나. 나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장사당하고 있구나. 너무 허망했어요. 화장실 가서 한참 울었어요. 거울 보니까 눈 밑에 파운데이션이 다 번졌더라고요. 이 나이에 화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외로우면 죄가 되나?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제 자신이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왜 조금만 친절하게 굴면 감동했을까? 다음날 딸아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요즘 누구 좀 알게 됐는데 말이야. 엄마, 혹시 그 사람이 보험 얘기 자꾸 해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요즘 그런 수법 엄청 많아요. 특히 엄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노리는 거예요. 절대 보험 들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엄마, 그 사람 핸드폰 번호 주세요. 제가 경고 한번 해줄게요. 딸이 그 사람한테 전화했나 봐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문자가 왔거든요. 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어르신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보험은 나중을 위한 준비잖아요. 오해요? 무슨 오해요? 내 생일날 보험 설계서 준 게 오해예요? 참았던 게 터졌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성급했나 싶어서요. 그래도 어르신 건강을 생각하면 어르신 하지 마세요. 저 당신보다 2살 어려요. 아,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이요? 고객한테 쓰는 습관이죠? 나도 당신 고객 중 하나였던 거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처음에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으면 생일 선물로 보험 설계서를 줘요? 꽃 한 송이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어르신, 아니,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거는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만만해 보였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외롭고 선생님도 외로워 보이셔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좋은 관계요? 장사 관계 말하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서러워서였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다 계산이었죠? 건강강좌 나간 것도,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호수공원 간 것도 다 영업 코스였죠? 처음에는 솔직히 영업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면서 진심으로 그만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만나주시면 설명을.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사람 외로운 거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그런데 이틀 뒤에 문자가 왔어요. 다른 번호로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또 차단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집 앞에 편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처음에는 영업 목적이었다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나면서 보험 권유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저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진짜 좋아하게 됐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실 저도 보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한참 생각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수법일까? 동정심 유발 작전일까? 친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100% 거짓말이야. 그만둔다고? 그 나이에 20년 넘게 한 일을 너 때문에 그만둬? 말이 돼? 그냥 마지막으로 보험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편지는 그냥 찢어서 버렸어요. 답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편지가 왔어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퇴사 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진짜로 회사를 그만뒀나 봐요. 그리고 또 편지 내용에는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드라마 찍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반응이 갈렸어요. 한 언니는 그래도 회사까지 그만뒀으면 진심 아니야? 한 번쯤 만나보지 그래? 하고요. 다른 언니는 절대 안 돼. 그거 다 쇼야. 나중에 보험 말고 다른 거 팔려고 그러는 거야.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결론 내렸어요.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이미 상처받았다. 그리고 이 나이에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다. 답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우리 처음 만났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마트에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귤을 봤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읽다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연애편지 쓰나요? 근데 거기에도 또 한 줄씩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요? 67살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궁금해서 그 카페를 찾아가 봤어요. 편지에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갔더니 정말 있었어요. 앞치마 두르고 커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도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그냥 지나가다가요. 앉으세요. 커피 제가 드릴게요.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커피를 만드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긴장한 거예요.
커피를 가져오면서 말했어요. 저 정말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 이 일하면서 편하게 살려고요. 그래서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깨달았어요. 지금 또 동정심 유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왔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씨. 오늘도 나왔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앉으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 총각이 정말 착해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친절하고 커피값도 깎아주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전에는 보험 팔았대요. 그것도 우리 같은 노인네들 상대로. 근데 양심에 찔려서 그만뒀대요. 착하죠? 저는 그냥 웃었어요. 할머니는 순진하게 믿고 있는데 저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커피를 마시고 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쫓아왔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제가 진짜 달라졌어요. 달라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관심 없어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근데 뒤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석 달쯤 지났어요. 편지는 계속 왔어요. 근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오늘 카페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119 불렀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아르바이트비 받았는데 옛날 제 고객분들 찾아가서 사과하는 데 썼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혼자 케이크 사서 먹었어요. 선생님 생일 때 생각이 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짜일까? 이번에는? 그러다가 마트에서 또 마주쳤어요. 장바구니에 라면이랑 계란만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요즘 그것만 드세요? 네, 아르바이트비가 많지 않아서요. 괜찮아요. 보험 일할 때는 잘 먹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양심을 팔고 번 돈이었어요. 지금이 더 편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라면만 먹으면 건강 나빠져요. 반찬이라도 좀 사세요. 선생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라면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챙겨 먹을게요. 그날 집에 와서 반찬을 좀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다음 날 그 카페에 가져다 줬어요. 이거 많이 만들어서 남았어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반찬 갖다 주고 가끔 카페에 들러서 커피 마시고. 근데 이상한 건 이 사람이 정말 보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진짜 다시는 보험 일 안 할 거예요? 네, 절대 안 해요. 왜요? 돈은 그게 더 잘 벌었을 텐데. 선생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한테 거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었는지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았어요. 지금은요? 저희 그냥 친구로 지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요. 가끔 같이 마트도 가고요. 어제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새 일자리 구했어요. 경비 일이에요. 경비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밤에 순찰 돌면서 별 보고 그러면 돼요. 저한테 딱 맞아요. 잘 됐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과장이 좀 심하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죠.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조금은 경계하고 있어요. 언제 또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니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누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워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아무나 붙잡는 것보다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친절하고 관심 준다고 다 진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요. 내 자식들, 오래된 친구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스스로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그리고 외로움에 함부로 마음 주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합시다.